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80번 문제는 요약집 38페이지 참조인데 출제 가능성 낮습니다. 예, 출제 가능성은 낮고 고급택의 요건에 관한 건데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그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2번 지문 80번 문제 2번 지문을 보면 일구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니까 단독주택을 말하겠죠. 예,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하고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자, 고급택의 요건은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으면서 요거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시가총액 6억 초과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가액 기준 요건이 없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5번 지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5번 지문 1구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하고 단독주택이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얘는 뭐가 되고, 자, 가액 기준 결합하지 않고 얘는 바로 고급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 차이점이요. 5번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고급택인데 2번은 가액 기준이 없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아셨죠? 그거만 알고 가면 됩니다. 81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직성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1번 고급택, 별장, 골프장, 구불학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학장이 된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죠? 전체 가액 아니고 토지에 증가된 토지 가액 아니고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2번 자, 사실상산인 고급선박이나 시가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무역 선박을 말하고요. 3번 별장, 골프장, 고급택, 고불학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의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중과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면요. 별장, 고불학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배요? 항상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보아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82번 문제도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다음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즉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를 뺀 중과세를 정하는 취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러니까 대도시 내 중과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중과 대상 지역인 대도시란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역적 원역을 말하고요. 산업단 제외하고. 2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주택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요. 3번 대도시 그 줄 끝에 보니까 유치지역이나 그 아래줄 공업지역 제외하고 에서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이용하고. 4번을 한번 봅니다.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낮지만 한번 편하게 봅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중과세율. 이게 뭐예요? 대도시 내 중과세죠. 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이게 뭐예요? 사실성산. 알겠네.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니지. 아까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정될 때는 원래 대도시 내 중과세 세율인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요거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실성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정될 때 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합한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실전 같으면 이렇게 주저리 길게 이렇게 써놓지 않고 압축해서 나오는데요. 공부를 위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5번도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지역 업종이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과 또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의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83번 문제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요. 83번 문제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학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상속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알려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요. 주거용이 안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안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고급택으로 쓸 거 아니니까.
5번 지문하고 비교해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죠. 고급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60일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3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명상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지문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고급택 취득하고 나서 사가지고 레스토랑을 개조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내? 30일 내. 자, 이럴 때 중과세지 않는 거고. 1번 지문 상속으로 만약에 근데 고급택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렇게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고요. 3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유용점 영업 허가를 받아서 고불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에 익혀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84번 문제 1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84번 문제 1번 지문요. 자, 과밀역정 내 서울특별시 이외지역이어서 서울특별시 내에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 중과세 해야 하네요.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죠? 네. 그 다음에 85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39에서 40페이지 참조고 과밀역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입니다. 틀린 것은 이것도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편하게 봅니다. 취득세 세율은 과밀역정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다. 그렇죠? 중과 대상 지역이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역정역을 말하며 단 유치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3번 중과세 대상인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형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비도시형 업종 공장을 말한다.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인구집중 경제력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아닙니다. 비도시형 공장이 되고. 4번,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공장용의 공하는 중과대상 사업용과세 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기 장비 이런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신증서라면서 4가지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5번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나 과밀역정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자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편하게 읽어보시고 86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정에 관한 별표시했죠? 도시형 공장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번 병원에 병실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자 100분의 200 2배 합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예규 내용인데요.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이런 걸 증축할 때는 중과세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4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그 과밀역정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공장 건축물 중에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이야. 5번 요약집 37페이지 참조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용되는 경우로서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게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대도시 중과세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 1%, 2%, 3% 그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요? 6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걸 주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이 부분을 삭제하세요. 그래서 86번 문제 5번 지문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이 부분을 삭제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로서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대도시 내 중과세가 적용되는 중과세인데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요거 이제 동시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율 1%, 2%, 3% 취득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요? 6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 좀 개정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사치성세에 대한 중과세와 이 부분을 삭제하고요. 87번 문제가 몇 년 전에 기출문제인데 다시 출제 가능성 낮아요. 예규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시 출제 가능성 낮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은 충족하는 과정하고 병원의 병실은 신축, 증축할 때요 중과세 안 해요. 예규의 내용이라 깊은 내용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병원 이건 뭐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오면. 자, 그래서 병원의 병실은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 안 하고요.
골프장이나 고급택은 원래 사실상산이니까 중과세하고 신축 증축. 그 다음에 법인의 본점의 그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는 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예규에서. 백화점의 영업장은 또 신축 증축할 때 이걸 또 중과세를 해요. 그래서 저 중과세 안 해요. 참 백화점의 영업장은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를 안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한번 그냥 참고로 봅니다. 얘기 내용이 뭐 나왔어요. 얘기 깊은 내용이 그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거든요. 짐작으로 그냥 때려 맞춰야지 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신축 증축에서 중과세 확실하게 되는 것은 세 개씩 짝져져 있었는데 자 보세요. 니은하고 골프장하고 고급택은 확실하게 사성산이잖아요. 예? 그럼 니은 디귿 끼어 있고 아닌 거는 그러니까 니을하고 지금 미음번이 지금 저 두 개가 문제가 됐었는데 법인의 본점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하고 백화점의 영업장을 보면 백화점의 영업장보다는 아무래도 주차 타워가 좀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중과세할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찍었어야 됩니다. 3번하고 4번 중에서.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번호도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잘라버려졌네. 예, 그래서 5번 지문이 없어져 버렸네 이게. 자, 하여튼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실상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별 표시하시고 보니까 1번 별장, 골프 연습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은 사실상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골프 연습장, 골프 연권 사실상산 아닌데 슬쩍 집어넣죠? 골프장이 사실상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고불학장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고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고불학장에 안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공세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30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3번에 사실상산은 과세표에다가 표준세율의 100번에서 표준세율이 바로 4배예요? 아니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교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지. 그러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교세 4배 합한 세율이지 바로 표준세율의 4배 아닙니다. 자, 사실상산 중과세 세율. 4번 엘리베이터 적재하 중 200km 이하 제외하고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가에게 관계없이 고급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네? 네. 틀렸죠?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급택이 됩니다. 자, 주택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5번 고불학장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네. 자, 우리 사실상산 나왔을 때 하여튼 무조건 지방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도 고불학장이니까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죠. 네. 제6절 비과세 및 면제인데 자, 요약집 46페이지를 잠깐 한번 비과세를 훑어보겠습니다. 요약집 46페이지 잠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46페이지. 요약집 46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약집 46페이지를 보시면 자, 19번 테마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고개를 좀 드시고요. 자, 하늘은 보이진 않지만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쫙 펴고 알아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어깨도 돌리시면서. 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요즘 보니까 진짜 이제 휴가철은 아직 아니죠? 날씨 이렇게 덥고 그래도 물 속에 들어가면 글쎄 추울 것 같은데 어떡하나 하여튼. 오늘 처음에 그래도 딱 제가 그 수업 시작할 때 화면을 딱 봤더니 여기 강의실 화면을 딱 봤더니 이쪽에 그냥 텅 비어 있고 그러길래 아이고 참 벌써들 저 휴가 분위기로 이렇게 100일 됐다고 그래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금 뭔가 눈빛을 번뜩이면서 와가지고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휴가철도 안 되는데 이렇게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그래 걱정했더니 그래도 늦게라도 다들 그래도 좀 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좀 빠진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오셨어요. 하여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아셨죠 이제?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99일? 아이고 진짜 불사슬이 더 드디어 떨어졌구나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거고 100일 남으면 특히 이제 원서 접수하고서가 진짜고 특히 진짜 공부는 9월 아까 얘기했듯이 2달이니까 그 2달 공부하는 거니까 그 2달을 위해서 줄긋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제 카페에 어떤 수강생분이 뭐 점수는 들쭉날쭉이고 100일 됐는데 점수는 들쭉날쭉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수험생분들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공부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답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공부의 비법을 알면은 뭐 저 비법이라는 게 뻔하지 그 비법 누구나 자신 있게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비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회원분들이 거기 글에는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공부 비법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래 열심히 반복하고 또 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이고 공부 비법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뭐 어린 처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공부 잘하는 비법 딴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뭐 이런 거지. 더군다나 젊은 청춘들도 아니고 뭐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한참 세상 뭐 복잡한 것을 아직까지는 경험을 많이 안 했으니까 머릿속이 아직 걔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걔들은 머리가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또 뇌도 싱싱하고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그럴 때 뇌가 싱싱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뇌가 싱싱하니까 그냥 중고등학생 애들은 뭘 외운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그냥 쫙 뭐 스폰지처럼 막 외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런 게 좀 오래 갑니다. 생각들이 복잡하니까. 근데 일반 여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인생 복잡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고 복잡하잖아요. 많이 복잡하고 그런데 뭐 어떤 정보 하나를 딱 집어넣어요, 머릿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그건 하나의 정보로 처리를 하잖아요, 뇌가. 그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의 정보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간 지나면 그냥 똑같아집니다. 다른 것과 함께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뇌도 또 역시 싱싱하지 덜 싱싱한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려면 기억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그러다 보면 뇌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알고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예, 그렇지 않으면 임시 저장소에 저장했다가 우리가 한번 어떤 정보를 공부를 하면 임시 저장소에 저장했다고 뇌가 다 다른 것과 함께 그냥 털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휴통에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샥 지워버린다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휴통에 있는 것들을 봐주면 뇌가 다시 중요한 부분에 저장을 시켜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공부 비법이라는 거 46페이지 봅니다. 19번 테마요. 별표시 하나 하시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뭐 물론 뭐 이러다가 이제 공부 합격하시면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공부할 때가 좋았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아니 진짜 합격하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역시 공부할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지금 어제 합격생들 왔었잖아요. 뭐 명함 주고 간 사람들 뭐 다 그랬어요. 그 술 마실 때 보면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때가 좋았어요, 교수님. 공부할 때가. 아유 지금 실무에 나오니까 그냥 아주 그냥 아유 머리가 아프고 그냥 복잡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가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공부할 때가 46페이지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가 의제되는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 원래 국가지자체죠. 또 지자체 조합 중앙 국지기구 및 외국 정부가 취득을 한다. 당연히 비과세죠. 자기가 자유를 위해서 취득할 때.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과세죠.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과세한다고 잘 보셔야죠.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47페이지 양가로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다른 거 안 되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가 될 거니까. 근데 보충 내용 있잖아요. 이 바탕 박스 내용이 올해 2016년 여기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세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이해하면서 보면 돼요.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 임시건축물 2번 임시은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사실성사는 무조건 제외고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가 비과세지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취득입니다. 신탁, 가란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1번에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원형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같은 게 비과세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이런 거 그런 거지. 1번 같은 경우 과세하고 2번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과세한다고 그랬죠?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개인으로 명의신탁했었던 것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으로 올 때 과세입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아까 지문에 나왔었어요. 수탁자로부터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예전에는 좀 낮았었어요. 원칙 3%, 비용이사 합점 2.5%. 그랬다가 지금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인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추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가는데 민주국가에서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연락 옵니다. 환매권 행사하라고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한 다음에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면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들 애초에 내 의지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2번 근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별로 안 친한 동창들 돈 빌려 온 얘기 기억하시면 되죠? 자, 요거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 형식 취득. 근데 등기 공짜를 안 해줍니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표준 세율에서 중과균 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작년에 이걸 합한 세율로 바꿨잖아요. 양가로 3번은 참고입니다.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이거 취득세 면제하는 건데 환매권 행사. 이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 내용이라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48페이지 5번. 공동택의 개수, 대수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입니다. 주택법 중에 따른 공동택의 개수요, 가로가 중요합니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수선 포함 그럼 틀려요. 공동택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거 비과세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 과세고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 9억 원 이하까지는 못 외우시더라도 자 주택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 하여튼 대수선으로 공동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것 좀 주의하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 113페이지 봅니다. 8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46에서 47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사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에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2번 대한민국 정기한 취득의 비과세는 외국정보 부동산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인데 비과세한다니까 우리도 비과세고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예? 수익자의 취득은 어떻게 해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예? 중과 아니지. 수익자의 취득은 금방 받습니다.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3번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이 비과세지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고요. 그 정답이고 3번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고 5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외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강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고 넘어갑니다. 90번, 91번 이런 것들 90번 문제 같은 거 그냥 안 봐도 되고요. 이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이런 거 문제 체크할 필요 없고요. 90번 문제 보면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마을이 등 그 주민 공동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할 때 취득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비과세는 면제인데 그 다음에 4번 지문 볼게요. 제사나 종교단체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상황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요. 근데 거기 4번 지문은 수익 사업에 상황에서 취득했다 하잖아요. 당연히 수익 사업, 사치성 재산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 배제되고 여기서는 면제인데 과세합니다. 수익 사업이니까 참고적으로 보면 됐습니다. 9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46에서 47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세권 취득하는 경우 과세입니까?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취득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2번 대한민국 정부한 취득에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요. 예? 자, 우리도 비과세죠? 예. 3번 자, 지자체의 귀속을 조건으로 법령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이나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고.
4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사실성사는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금. 5번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법령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국가의 귀속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세해야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비과세 이 정도 한 두 문제 정도만 비과세는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16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 있죠? 요거는 바로 문제를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계속 반복되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그냥 쭉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별표 3개였고 95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이다.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물건 소재지로 가야지. 부동산 소재지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2번 봅니다. 요토용권, 골프용권 이런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 당의 시설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골프용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용권을 취득했다 승마장 소재지, 요토용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맞죠? 3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이거 서로 뒤바꾸는 취득세에서 납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 물건 소재지고.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별로 안 분합니다. 취득세.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소재별로 안 분하는데 어떻게 안 분하느냐? 5번에 위 사의 경우에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뭐로요? 시가 편액비율로 안 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시가 편액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96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최근에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 이렇게 우리 가로놓기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진짜 쉬웠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납부 며칠 내요? 60일 내 신고납부하지.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상소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6개월 내, 6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 자, 상속계실로부터 아니라는 거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97번 문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상속계실이 2014년 16년 4월 15일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기한으로 오른 것은 납세자는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계실이 4월 15일이니까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돼?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10월 31일이 돼야지. 10월 31일. 상속계실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거. 9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8번 문제 별표시하고 요약집 43페이지 참조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된 완납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내 그 과세표에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네,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자,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거래에서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자, 허가일로부터 60일을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양도소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예정 신고납부 기간과 헷갈리라고. 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지금 틀렸죠 여러분? 또 2개월 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이거 꼭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2번 글에 틀렸고요. 3번, 4번 뭐 읽어보시면 되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중에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 한다고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자산은 뭐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고. 9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거래 아니다. 1번 질문 봅니다.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계약일로부터 증여계약일로 취득시로 하죠. 증여계약일로부터 언제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도 60일입니다.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요. 자, 1번 틀렸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100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10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1번 문제로 가시면요. 자, 10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1번 문제로 가시면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43에서 44페이지 참조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절차 및 면세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였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1번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 제외하고 이내에 과세물과 세액을 물건 소지관하는 특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죠, 여러분? 예. 물론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실제적으로는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된 때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30일. 추가 신고 납부기 아니네요. 30일 확인하고 60일 아니라는 거. 이내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물건 소유 관하는 특별시권 시도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 한다면 취득세나 등록명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이렇게 중과 대상이 됐다, 처음에 표준세 대상이 됐다가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이 중과세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거 세 개 부분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맞고 3번 취득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30일입니다. 이거 6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 물건을 과세표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물건 소리 관한 지자체가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해요?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3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줄 때가 항상 가로 안에 포함 제외는 확인해라고 했어요. 가산세 포함한 금액. 아니, 맞아요? 틀렸죠. 가산세 제외고,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2번, 취득세 납세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징수한다. 맞아요? 여러분, 신고하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용하지 않죠?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가 중과산세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집 45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중과산세만. 요약집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45페이지 보니까 44페이지부터 이제 취득세 징수 방법 쭉 나와 있고 일반 가산세 쭉 나와 있고 우리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인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 실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정도 될 때 그 가산세 기준 금액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제가 보니까 국세기본법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가산세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산출세액의 40% 부정부신고 산출세액의 40%였다가 뭐예요? 납부세액의 40%로. 자, 법정 시공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 자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였다가 이거 뭐로 바뀌었다고요? 납부세액의 20%로 바뀌었고, 또 과소신분세액의 10%. 이게 나 같은 기준이 가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납부세액으로 바뀌었다는 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거고. 이번 모의고사 보니까 그런 거 나와 있더라고. 그거 바꿔가지고.
누가 냈더라고요. 자, 중과산세,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 0.03%로 납부불성 가산세고, 중과산세는 취득 후 신고하장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조세 포탈로 작성했죠? 이럴 때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45페이지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를 적용한다. 1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 승마, 콘도 형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하면 중과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2번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에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이거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이거 몇 프로? 10%, 100분의 10 이런 것들. 됐습니다. 문제집으로 계속 갑니다. 문제집 121페이지 103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지문 볼게요. 자, 문제집 121페이지 103번 문제 3번 지문.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지목 변경, 과점주식 주식 같은 주식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죠 이거? 예. 3번 정답. 4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서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납부불성 시간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우리 기한을 신고 지난번에 했어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을 신고요. 예? 자, 그래서 근데 기한을 신고는 보세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해 줍니다. 원래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해 줘요. 납부불성시간세는 경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한은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가산세만.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무신고가산세만 경감이고 5번 취득세 기한의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특강 들었던 분들은 기한의 신고와 수송신고를 비교해서 배웠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의 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절 보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수송신고입니다. 그게 수송신고. 자, 그런 거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의 신고입니다.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104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104번 문제, 기출문제. 요약집 44에서 4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4에서 45페이지 참조고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얼마?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를 할 수 있었죠? 이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입증될 때 90%가 넘게 입증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100번 80. 2번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 하여튼 우리 뭐 숫자 바꾸는 뭐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 나옵니다.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원시주로 봐요? 아니지. 증가된 건축물 부분만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주로 보는 거지. 전체 면적 땡. 3번 납세자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 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나왔네. 취득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예? 3번 정답. 4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과세표는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순액 차액으로 한다. 아니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틀렸고. 5번 법령으로 정하는 고급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수익사업 나오고 사치성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틀렸고요. 자, 106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44에서 45페이지 참조고요. 기출문제입니다. 106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요.
자, 이게 재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아이고, 자, 너무 우리를 띄엄띄엄 봐.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 100분의 얼마? 80%지, 그죠? 예.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쉬운 것도 이렇게 숫자 바꾸는 단순 암기식 문제 이런 문제가 한 5문제, 6문제는 깔려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도 그냥 그죠? 이런 거 이거. 자, 그래서 맞고요. 1번. 자, 1번 정답이고요. 제 틀렸고. 나머지 2번 질문.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3번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등록관서라든가 지자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시법에서는 등기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절차적인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지만 우리 세법은 등록관서나 관청이나 그 뭐 어떤 내부에서 걔네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들은 되게 나와도 장식용입니다. 그런 것을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관청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걔들끼리 하는 것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등기등록 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은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참고로 봅니다.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써. 뭐로요?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지자체 장한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조는 불성시했을 때 100분의 얼마? 10이요. 맞고요. 넘어갑니다. 10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07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가산세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한 장 넘기고 2장 넘겨보세요. 2장 넘기면 128페이지 있죠? 오늘 취득세까지만 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아직 시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1시도 안 됐어요. 아직. 자, 시간도 안 됐고. 자,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봅니다. 항상 희망을 가져있으니까. 자, 107번 문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가산세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양도세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된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1번 맞고요. 2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을 때는 이건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중과산세를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쵸 여러분들? 예. 증가산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보통 징수하고. 그 다음에 3번 장부등의 작성 보조는 불성을 가산세 10%는 금방 받고요. 4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어제?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이 신고 의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자, 등록면허세 다음 주에 또 보여주면 등록면허세는 자, 영수증 첨부, 지자체 등록에서 낸 영수증을 등록관세 올 때 안 내고 오면 등기 등록 해준다는 겁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등록면에서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런 거. 5번 좀 봅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산출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는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일단 여러분 자 법정 신고기한까지 첫 번째 줄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리 가산세 기준금액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가 아니라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로 상당한 금액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정답 및 해설을 볼게요. 107번 문제 정답 및 해설을 보니까 자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분 가로 안에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 세액의 과소신고세액이 몇 프로? 10%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의무 위반은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가산세 정도일 때 과소신고가산세 등 하여튼 이런 것들 같은 납부세액의 40%,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분세액의 10% 이렇게. 108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그런데 아니에요. 상적으로 이 중빠른 날 전에 사용을 먼저 시작하면 언제라고요? 사용일입니다. 항상 사용일은. 먼저 사용하면 사용일이지.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부동산 연부로 취득했을 때 자, 언제를 취득 시효예요? 연부금 지급입니다.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근데 등기일이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등기가 먼저 되면 언제예요? 등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일에 관계없이 틀렸고 사실상 최종 연부금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최종 연부금 지급이 아니고 등기와 관계없이 틀렸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다솔양이 목이 뻑적지근한지 목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목 운동. 아유, 자라도 좀 돌리시고 계속 숙이고 있었더니 목이 아프죠? 자,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문제집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연스럽게 문제를 빨리빨리 읽고 문제 푸는 연습, 문제 푸는 요령,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면서 이게 키워가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보면. 또 그 다음에 고개를 계속 숙이고 문제를 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독서대 위에 올려놓고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독서대 해놓고서 책 펼쳐 올려놓고 보잖아요. 뭐가 안 아프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상시 공부를 독서를 갖는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지. 근데 시험장에서도 독서대 펼쳐놓고 문제 이렇게 풀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책상 위에 펼쳐놓고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보잖아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트레이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막 목이 아프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문제 풀면서도 고개 숙이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처음에 학원 오고 그랬을 때는요. 11월, 12월 달, 1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딱 오잖아요. 여러분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50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50분은 왜 50분이야? 하루 있잖아요. 그 50분 앉아있을 때만 한 20분만 지나면 집중력 떨어져요. 조미 쑤시기 시작하죠. 그랬다가 하루 3시간 강의인데도 마지막 시간쯤에 막 조미 쑤시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막 시간이 지나고 트레이닝이 되니까 특강 같은 거 하다 보면 한 10시부터 막 6시까지 막 계속 특강하잖아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오래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특강이 되고 계속 듣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시험장 가서도 까있고 뭐 그 정도 시간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처음에 만약에 50분 동안 이렇게 아니가 뭐 120분 동안 고개 숙이고서 뭘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수강생들 다 그냥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힘내시고 이런 것도 다 트레이닝입니다. 시험장을 위해서요. 자,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시는데 108번 문제 하여튼 1번 지문 그래서 틀렸고 2번 지문 틀렸고 3번 지문 봅니다.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변의 등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에게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는데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뭐라고요? 등비용, 지목 변경의 등비용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럼 몇 프로? 30세기 몇 프로? 100분의 10, 10%입니다. 10%. 5번 짐은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요. 5번 짐은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자, 봅니다. 108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이 채무자가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안 하고 있습니다, 갑이. 보존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건물 신축한다면. 왜 안 하고 있어요? 하면 채권자들 달라붙을까 봐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 을이라는 채권자가 있어요. 이 채권자는 이 채무자 얘가 건물 신축한 다음에 지명에 등기도 않고 싹 팔아버릴까 봐요. 자,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해요. 그러면 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요.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들이죠?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촉탁하죠? 가압류 촉탁하다. 공시법이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촉탁해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신축한 채무자가 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가압류 등기하려고 했더니 얘는 아직 호적에도 안 올라 있잖아요. 예? 출생신고 안 돼 있잖아요. 보존 등기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감명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 부동산 보존 등기했을 때 누가 취득한 거예요, 이거? 이 부동산 이제 누가 취득하게 된 거예요? 갑, 채무자가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압세무자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인 손현재가 누군지 아시죠? 네? 김연아였었는데 지금 바꿨어요. 손현재로. 김연아 은퇴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손현재가 고객에게 2016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1번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2번 질문 4월 13일에 상속이 개시돼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10월 13일이 취득세 신고기한이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이 돼야지. 10월 31일이 돼야죠. 3번 공동택의 개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취득당 시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손 제외 꼭 확인하시고요. 3번 맞습니다. 정답. 5번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자 주소지를 취득세 납세해 준다. 아이고, 지방세니까 어디? 물건 소재지. 경기도 부동산 소재지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5번 취득 가격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한다.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110번 문제 여러분이 또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10번 문제 자 풀어보시고 자 기출문제 이거 풀어보시고 111번 문제도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시고요.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2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무주택자인 갑은 개인 을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유상으로 개인 간의 주택을 거래했네요. 계약 내용은 보니까 계약 총액이 9억 원이고 계약일이 2016년 5월 20일이고 중도금 지급일 필요 없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6년 9월 20일이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9월 18일이고 등기 접수일 나오면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취득시 문제 나오면 9월 22일이 등기 접수일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지금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갑이며 그죠? 취득세는 취득자가. 납세무 성립 시기는 2016년 9월 20일이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예요? 취득 시기지. 개인 간 지금 부동산을 매매해서 유상 취득하니까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 9월 20일인데 등기일이 빠더니 등기일이 늦으니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인 9월 20일을 납세무 성립 시기로 합니다. 이때가 취득하는 때잖아요. 이때 추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합니다. 1번 좀 맞고. 2번 갑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니까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3번 갑은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자 9월 20일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등기 등록 요한 재산이니까 2번처럼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 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 4번 갑이 신고기한 내 신고서는 제출했으나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 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 과소신고가산세 10% 맞잖아요. 과소신고분세액에. 납부세액으로 돼 있고 산수세가 아니고. 5번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자, 취득가격 그 계약 총액이 9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유상거래로 9억 원, 6억 초과 9억 원 이하 몇 프로요? 1,000분의 22%입니다.
5번 틀렸죠? 그 정답 및 해설의 맨 아래 정답 및 해설의 112번 문제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을 고칩니까? 5번으로 고칩니다. 자, 그래서 2%가 정답입니다. 128페이지 113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113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2번 지문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요. 2번 지문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무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거 보지 않는 거지. 계약 해제 전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틀렸죠, 여러분들? 2번 정답. 3번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실질과 현실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하시고요. 4번 시설대업자가 취득한 차량을 대여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납세무자는 시설대여업자고요. 5번 상속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부를 지는데 이 경우 상속인 여러 명일 때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114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이거. 다음 사례가 하는 경우 강종호 씨의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납부할세가 강종호가 누군지 아시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입니다. 기억 박스 안에 봅니다. 개인 강종호 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대호 씨가 누군지 아시죠? 야구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참 메이저리그입니다. 이대호 씨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해서 신고지 줄여서 검증받은 취득입니다. 개인간 거래했는데 검증받았네요. 니은번 취득가격이 10억 1천만 원이고 취득당 시가총액이 11억 원입니다. 위 건물분의 취득가액에는 부가세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취득세 계산할 때 산출세액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는 납부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부가세까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취득가격에다가요. 10억 원. 10억의 취득가격에다가 자 취득세는 지금 상가를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거죠? 상가를. 그러니까 몇 프로 세율이 정됩니까? 취득세는 표준세율, 상가니까 유상취득이니까 4%예요. 10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네, 취득세는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산출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4천만 원이 정답이었겠지만 납부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불안전한 질문이긴 하지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부가세까지 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특세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가격에다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2% 세율을 표준세율을 2%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 200만 원, 10억이 2%니까 2천만 원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로 농특세부가 돼요? 10%로 농특세부가 돼요. 그러니까 농특세 얼마입니까? 2천만 원 10%니까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또 뭐가 부과됩니까? 지방교육세요. 어떻게 구하느냐?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취득가격에다가 보세요. 항상 세율을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이 지금 여기 몇 프로예요? 4%. 유상추이니까 4%잖아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 1천분의 20, 2%를 뺀 세율이요. 자, 여기서 표준세율을 4%에서 2%를 뺀 세율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 요 적용해서 자, 산출한 세액 10억에서 2%니까 2천만 원. 산출한 세액에 자, 몇 프로로요? 몇 프로로? 20%로 자, 지방교육세부가 됩니다. 20%로. 2천만 원에 20%니까 얼마? 400만 원. 자, 이렇게 지방교육세부가 됩니다. 토탈에서 4,600만 원. 자, 이렇게 부과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상거래로 상가나 토지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취득 관련한 세금은 약 4.6%. 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2억짜리를 취득하면 460만 원 했었잖아요. 자, 요거 10억이니까 4,600만 원. 이렇게 봅니다. 산출세액이라고 그랬으면 4,000이었겠지만 납부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렇게 의미로 부가세까지 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자, 출제자 의도를 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어떻게간에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자 넘어가죠. 그래서 또 하여튼 저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이제 연말로 휴가철로 들어가는데 올해 버텨내셔야 됩니다. 올해 자, 이 자리를 지키시고 다음 주에 시기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